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잠깐 대화를 나눌 때는 피할 수 있겠지만 밥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대에 걸쳐 60년간 한정식집을 운영해온 서인자 회장님입니다. 26의 작은 밥상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대째 이어지는 명가를 일구신 분이죠.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일반 서민들부터 상견례하는 가족, 첫 데이트 나온 연인, 중견기업 사장님, 대기업 회장님까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 회장님 식당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서 회장님은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요. 회의실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밥상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를 하셨나요? 혹시 그 사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든든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보입니다. 식사할 때 피해야 할 사람 특징. 첫 번째,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한정식집. 60년 세월을 품은 이곳의 2층 사랑방에서 85서인자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식당에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보니 유명 기업의 임원들이었죠. 서 회장님이 직접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 계절 나물, 생선구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양이 이것밖에 안 돼? 손님이 반찬 그릇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코스 요리라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알았어요. 빨리 다음 거나 내와요. 서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손님이 왕이니까요. 손님이 원하시면 맞춰드리는 게 서비스니까요.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들 옆 테이블에서 서빙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20살 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였죠. 방학 동안 용돈 벌려고 온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물을 따르려고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야, 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학생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물이 미지근해. 찬물로 다시 가져와.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얼음 동동 뜬 물을 가져왔죠. 그런데 그 물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컵이 더럽잖아. 눈 없어, 너. 제대로 좀 해. 직원이 모양이야. 학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서 회장님이 물었죠. 무슨 일이니? 그때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 회장님은 알았다고 합니다. 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요. 저한테는 공손하게 말하던 그분들이 20살 학생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걸 웨이터 룰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떤 유명한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독특한 방법을 썼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이력서를 가져와도 반드시 식당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이력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바로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인격이라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중견기업 사장님이 직원 5명과 함께 회식차 방문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죠.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도 바빴습니다. 음식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10분 정도요.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직접 테이블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곧 나갑니다. 서 회장님이 말할 때는 알겠다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젊은 직원이 서빙을 하자 다시 말했습니다. 더럽게 느리네. 시간이 없다고? 여기 사람들 다 배고픈데?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전부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소리를 쳐대고 아무렇지 않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들은 밥맛이 없었겠죠. 식사가 끝나고 나갈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서 회장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웃으면서 악수까지 청했습니다. 마치 아까 그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서 회장님은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공손한데 직원한테는 왜 그랬을까?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함께 왔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 그날 같이 갔던 김대리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조언 좀 구하고 싶은데요. 만났습니다. 대리님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에도 그러시나요? 매일 그래요, 회장님. 저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하시고, 회의 시간에 망신 주시고,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회사 이야기는 그 후로도 들렸습니다. 1년에 직원 절반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핵심 인력이 전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던가요? 목소리 톤이 어땠나요? 눈빛이 어땠나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공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지면요? 언젠가 여러분이 약자가 되면요? 바로 그 종업원에게 했던 것처럼 대할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보입니다. 식사할 때 피해야 할 사람 특징. 2번째, 식사 속도를 맞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일 낮 12시 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시간이죠.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부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장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 회장님이 잘 아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옆에 온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분 앉으세요. 오늘 점심 특선은 갈비찜 정식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계절나물, 된장찌개, 공깃밥,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음식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먹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걱정하듯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단골 손님은 아직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건은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거래처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쳐다보며 먹고 있었죠. 일정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시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도 서둘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죠. 서 회장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단골 손님의 공깃밥은 아직 반도 안 줄었는데 거래처 사람은 벌써 밥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8분이었다고 합니다. 거래처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아직 반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거래처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급한 전화가 있어서 먼저 나가 있을게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람의 한숨 소리. 단골 손님이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아서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 식사 괜찮으셨어요? 단골 손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회장님.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말도 못 꺼냈네요. 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 빨리 먹고 나가버리면 그건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은 결국 혼자 도착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같은 속도로 식사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각자 속도로 먹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같은 속도로 먹은 그룹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았답니다.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던 거죠. 같은 리듬으로 먹고 같은 호흡으로 대화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 모습도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잡벌대는 후배 4명과 오셨죠. 젊은 사람들은 빨리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드셨어요. 어느 날 서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맛있어요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같이 먹는 건데 혼자 먼저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일행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때문에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빨리 드세요. 아니야. 밥은 원래 천천히 먹는 게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보이고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거든. 그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들도 천천히 먹게 됐다고요. 형님 속도에 맞춰서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대화가 더 깊어졌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요. 그 어르신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5세였습니다. 장례식장에 후배들이 수십 명 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죠. 한 후배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인생에서도 덕분에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조사를 읽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사할 때 상대방 속도를 맞춰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빨리 먹고 먼저 일어나시나요? 협업은 리듬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 먹을 때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일할 때도 속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따라오는지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앞서가죠. 그리고 결국 혼자 도착합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면 보입니다. 식사할 때 피해야 할 사람 특징. 세 번째,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 모임이 예약돼 있었죠. 40대로 보이는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요. 야, 20년 만이다. 와,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가운 만남이었나 봅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하고 포옹까지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시켰습니다. 건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맛있는 안주 4접시가 동시에 놓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포크를 길게 뻗었습니다. 자기 접시가 아니라 옆 사람 접시로요. 스테이크 한 조각을 찍어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거 안 먹을 거지? 나 줘.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접시 주인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려? 대학 때도 맨날 나눠 먹었잖아. 짜장면도 짬뽕도 다 나눠 먹고. 기억 안 나?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억지스러웠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또 포크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자튀김이었습니다. 또 허락 없이요. 이번에는 접시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포옹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도 힘이 없었습니다. 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는 존중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명은 그날 이후 다시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중 한 분이 가족과 찾아왔습니다. 서 회장님이 알아봤습니다. 그날 접시를 빼앗긴 분이었습니다. 손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가족과 오셨네요. 네, 회장님. 가족들도 맛있는 거 함께 먹으려고요. 그날 함께 오셨던 분들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사실은요, 그 친구가 항상 그래요. 친하다고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네. 돈도 빌리고 안 갚고, 개인적인 것도 막 물어보고, 제 물건도 허락 없이 쓰고, 대학 때는 그게 우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우정이 음식 한 조각 때문에 금이 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쌓여온 경계 침범이 문제였던 거죠.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싸움? 배신? 아니래요. 바로 경계 침범입니다. 친하다고 선을 넘는 거죠.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거나 사생활을 막 캐묻는다거나 가족 일에 참견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거나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반대 모습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형제분들이 계셨습니다. 형님과 동생,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점심을 함께 드셨어요. 10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습니다. 신기한 건 이분들이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형님이 절대 동생 접시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음식도 넉넉한데 말입니다. 어느 날 서 회장님이 봤습니다. 형님이 자기 접시에 담긴 갈비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생아, 이거 맛있는데 한 점 줄까? 내 접시에 좀 담아줄까? 형님, 괜찮아요. 저도 있어요. 아니야. 이게 진짜 부위가 좋아. 하나 먹어봐. 줘도 돼. 그럼 하나만요. 형님이 직접 동생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후에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이 나물 정말 맛있는데 드셔보실래요? 담아드릴까요? 항상 허락을 구했습니다. 항상 물어봤습니다. 70이 넘은 형제인데도요. 서 회장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제분들, 우애가 참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허락을 구하라고.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존중이라고 하셨어요. 그 형제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십니다. 15년째입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친하다고 선을 넘는 사람이 있나요? 남의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음식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침범합니다. 시간, 돈, 사생활까지요. 함께 식사를 하면 보입니다. 식사할 때 피해야 할 사람 특징. 4번째,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예약돼 있었습니다. IT 기업의 한 팀이었죠. 팀장과 직원 4명, 총 5명이었습니다. 6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직원들이 들어왔죠. 표정들이 밝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죠. 생햄, 치즈, 올리브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이 먼저 포크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집었습니다. 생햄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 치즈 중에서도 가장 신선해 보이는 것,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다 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5조각이 커다란 접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힌 정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팀장이 또 먼저 집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골랐습니다. 등심, 안심, 가장 잘 구워진 부분만요.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남은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반쯤 탄 것, 질긴 부위, 작은 조각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접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이 항상 먼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직원들은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팀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직원이 카드를 냈습니다. 45만 원이었습니다. 5명이면 1인당 9만 원씩입니다.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었죠. 잠시 후 팀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냈어? 잘 먹었어.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나눌수록 맛있고 일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기 밥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 먹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죠. 그 팀은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그중 한 직원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손님, 저번에 팀으로 오셨던 분이시죠? 혼자 오셨네요. 네, 회장님. 오늘은 친구랑 오기로 했는데 늦는데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날 팀장님과 오셨었는데 요즘은 회식 안 하세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팀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에요. 왜요? 팀장님이요, 항상 자기 것만 챙기세요. 그날도 그랬잖아요. 좋은 거 다 가져가시고 계산도 안 하시고.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자기 공로라고 하시고 실패하면 저희 탓이에요. 이제는 다들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번 달 말에 퇴사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월급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아니래요. 바로 상사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만 챙기는 상사 때문이죠. 밥상에서 좋은 것만 먼저 챙기는 그 모습,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공로는 혼자 가져가고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깁니다. 그 팀장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1년 후 들린 소식에 따르면 팀원 전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하지만 정반대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원이 20명쯤 되는 작은 회사였죠. 분기마다 한 번씩 직원들과 회식을 오셨습니다. 신기한 건 이 사장님의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절대 먼저 드시지 않으셨어요. 직원들한테 먼저 권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걸 드셨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는 이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서 회장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왜 항상 제일 나중에 드세요? 사장님이시니까 먼저 드셔도 되는데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진짜 리더는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배불리 먹어야 일도 잘하거든요. 제가 좋은 거 먼저 챙기면 직원들이 뭘 배우겠어요? 리더는 말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회사 이야기는 소문이 났습니다. 업계에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회사로요. 10년 넘게 다니는 직원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회사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월급은 다른 데보다 조금 적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거든요. 힘들 때 자기가 먼저 고생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먼저 챙겨주시고 그런 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잡벌대는 후배들과 자주 오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배님. 후배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고맙지만 괜찮아. 나이 먹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밥 사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도 못하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니? 항상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후배들과 만났지만 단 한 번도 후배들이 계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후배들이 50명 넘게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조화를 보내고 조의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였어요. 베푸는 즐거움이요. 저희도 이제 후배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밥 사주고 조언해주고 먼저 배려하고. 그게 선배의 도리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것을 먼저 챙기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먼저 챙기시나요? 계산할 때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니면 먼저 지갑을 여시나요? 작은 행동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6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서 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식사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서 회장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식사 동반자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에게도 친절하고 상대방 속도도 맞춰주고 남의 영역도 존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결국 다 배려예요. 작은 배려가 모여서 큰 인격이 되는 거예요. 60년간 한정식집을 운영하시면서 3대까지 이어지는 명가를 만드신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서 회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했을 뿐이에요. 돈 많이 쓰는 손님보다 인격이 좋은 손님을 소중히 여겼고 한 번 오시는 손님보다 오래 오실 손님을 위해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좋은 손님들만 남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밥은 혼자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함께 먹어야 마음이 따뜻해져요. 좋은 사람과 먹는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밥을 먹느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식사 예절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겸손함이, 속도를 맞추는 모습에서는 배려심이, 경계를 지키는 행동에서는 존중이, 나누는 마음에서는 품격이 들립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겁니다. 목소리 톤이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침묵이 들리고, 한숨이 들리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식사 자리에서 귀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과 속도를 맞춰주는지, 허락 없이 선을 넘지는 않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그 소리들이 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좋은 식사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상대방 속도를 맞춰주고 남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알아서 멀어지고 좋은 사람들만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나누는 식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오늘 사연과 같은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식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